우리가 아까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그랬고 대집행 요건 세 가지가 충족이 됐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거야. 대집행 절차를 보면 4단계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앞글자 따서 개통실비 이러고 많이 외운다. 잘 외우죠? 개통실비. 그지? 그래서 이제 대집행이라는 말을 붙여서 대집행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다 그냥 줄였으면 계고,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비용 부과하고 징수, 비용 부과 및 징수 이렇게 4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대집행법이 규정을 해놨다. 그러면 계고란 뭐냐? 우리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보내는 것처럼 너 원래 철거하라고 언제까지 의무를 부과했는데 왜 안 하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줘. 상대방이 철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한 기간 주면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때까지도 잦은 철거를 안 하면 행정위원회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그리고 미리 문서로 알리는 행위. 방식은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 자, 그래서 계고 그런 뜻 쭉 써놨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법조문에 첫째 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 상당한 이행기간을. 응?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문서로서 방식은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응? 그게 거기까지 법조문이야. 응? 자, 그 정도 하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쪽에 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뭐 할 수 있대? 계고 절차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핵심은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치? 응? 단 전제 조건은 비상시 위험이 절박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죠? 붕괴 위험이 지금 직전에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죠? 불법 건물인데 붕괴 직전이다. 그럴 때는 계고 조치를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법이 뭐라고 했다고?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라고 돼 있다고. 근데 상당한 이행기간을 안 주고 하면 위법이야, 계고 조치는. 그죠? 그래서 키워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집행 계고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위법인데, 근데 이제 상대방이 항의를 했어. 아니, 이런 경우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기간을 준다? 다시 한번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냐면 11월 말까지 철거하래. 11월 말까지 기한을 준다. 그때까지 철거해라. 그리고 오늘 보냈어. 행정기관이 계고장을 오늘 발송을 했어. 그래갖고 나한테 도착이 언제 됐냐? 11월 말일 당일날 도착이 됐어. 가정을 해봐. 그럼 나한테 철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한을 줬다고? 할 수가 없지. 응? 그래서 이게 법 위반 아니냐, 상당한 이행기간을 안 준 거 아니냐 막 항의했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니 행정위원회 같은 그러면 강제로 철거, 때려 부수는 날짜를 늦춰준대. 웃기지? 그랬어도 여전히 위법이다. 계고조치 상당한 이행기간 안 주고 했다면.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 얘기. 응? 그 다음에 4번은 생략, 문서로 반드시 하게 돼 있어. 문서로 안 하면 무효다. 응? 그 다음에 5번. 5번이 또 중요하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행정대집행법 보면 우리가 아까 공부한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대집행 조치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계고 조치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철거해라. 철거 의무를 부과하면서, 응? 부과하면서 동시에 언제까지 잦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 조치를 동시에 해도 될까?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 분명히 법은 먼저 철거면을 부과하고 이행하나 기다려보고, 그리고 또 다른 수단으로 의무행법 곤란하고
의무 불이행 내버려 두는 게 심의 공의라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그 다음에 대집행 첫 단계인 계고 조치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철거 명령 내리면서 언제까지 철거한 자진 철거하면 대집행 들어갈 거다라고 계고 조치를 같이 해버리면 한 장의 문서에다 같이 내보내면 이거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대.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끝에 두째 줄이 중요한 거야. 판례는 철거 명령 내리면서 즉 의무 부과하면서 동시에 같이 대집행하겠다고 계고 조치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좀 이따 뒤에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 중시.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이렇게 대집행하겠다고 문서로 계고하는 조치의 성질은 뭐래? 성질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우리가 준법률의 행정행위는 다시 기억 살려봐. 복습. 행정기관이 뭐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걸 발생시키도록 하겠다고 행정위원회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행정위원회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 효과 생기는 거 이건 법률행정 행정위로 하고 행정위원회 무슨 의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든 행위를 하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 그거 이제 준법률행정 행정위로 분류를 하며 내용상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공통수학, 공증, 통지, 응? 수리, 확인행위, 그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이 계고는 이제 준법률행정 행정행위로서의 통지행위에 해당한대. 그래서 이 계고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계고 조치를 하면 그 다음에 이런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고 다시 한번 상대방한테 의무를 또 부과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자 계고는 밑줄 준법률의 행정인 통지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행정행위잖아.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이 된다. 응? 다만 또 둘째 줄 계고를 보통 행정위원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두세 차례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제철거 들어간다고 딱 우리가 세금 안 내도 독촉장 딱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몇 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재산 압류 들어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반복해서 계고 조치를 여러 번 했다. 응? 행정기관이 그러면 첫 번째 계고 조치만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계고장 보내온 거는 그거는 그냥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지 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는 아니라서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 응? 자, 우리 관련 판례 확인해 보자. 들어가니까 1번 판례 중요하네. 자, 대집행하겠다고 행정기관이 계고하는 거 문서로 할 때는 그 계고장에 뭐 써야 될까? 응? 어느 부분이 불법 증축한 부분이다. 그 부분이 철거해야 될 부분이며 그걸 철거하면 그 부분을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고 그 불법이고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된대. 응?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두 번째 줄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돼. 이게 원칙이야. 계고서에, 그지? 계고장에 그게 특정돼 있어야 된대. 그게 원칙이긴 한데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대.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한대? 응? 그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서만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한테 계고장을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또 다른 문서를 보낸 게 있는데 그 문서 속에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인지가 딱 분명하게 돼 있어서 알 수 있으면 족하대. 족하다는 말은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다. 거기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건물인데 A 건물인데 이 A 건물에 옥탑방을 설치했어요.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응? 옥탑방을 증축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불법이고 이 부분이 철거할 부분이며 안 하면 강제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이 건물 전체는 적법이란 문제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 이 행정위원이 이제 철거 명령 내렸는데 이거 철거 명령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해. 그리고 계고장을 보냈는데 계고서에 뭐라고 보냈냐면 계고장에 자, 여기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구
주안로 주안로 1 5층 건물. 야,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5층 건물 전체가 불법이고 이게 다 철거 대상인 것처럼 이게 명시했잖아.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5층 건물 전체가 아니고 요게 뭐가 더 붙어야 돼. 5층 건물 옥탑방 몇 제곱미터 부분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계고장에. 근데 요 계고장만 보냈으면 이거 계고조치 위법이다 이렇게 될 텐데 계고장 상대방한테 보내기 전에 뭐 보낸 문서가 있대 상대방한테. 거기에는 이거 다 쓰고 5층 건물 옥탑방 몇 제곱미터 부분 이렇게까지 명시돼 있어서 상대방이 어느 부분이 철거 대상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특정이 돼 있었다면 그러면 계고장에는 그 부분이 명시 안 됐더라도 다 알 수 있었으니까 상대방 알 수 있게 다 미리 보냈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된 거지. 원칙은 계고서에 계고장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낸 문서에 어느 부분이 철거할 대상인 부분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계고장에는 특정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되게 시험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아까 이제 체크하지 말고 아까 읽었었지? 아까 뭐였어? 아까 분명히 법에는 대집행 계고장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매달 24일까지인가 철거하라 그러면서 24일, 23일인가 보내가지고 24일날 당일날 도착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줬다고 할 수 없는 거다. 항의하니까 그러면 실행 날짜, 즉 때려 부수는 날짜를 좀 늦춰준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어도 여전히 위법이다. 응? 자,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1번 중요하고 근데 3번은 3번 중요한 판례야. 응? 3번은 아까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집행 철거 명령 내리면서 철거 명령 내리는 문서에다가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하고 계고하는 내용의 조치를 같이 보냈어. 한 장의 문서에. 원래는 같이 보내면 안 된다고 보잖아 학자들이. 근데 판례는 한 장의 문서에 철거 명령 내림과 플러스 계고하는 내용의 조치를 같이 했어도 응? 그러면 원래는 두 가지 기간이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 철거 명령 내릴 때 철거할 수 있는 시간 주면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기간 주는 거 있고 그지?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다시 상당한 또 이행기간을 주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가죠. 그러면 양 두 개의 기간만큼을 합친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철거 명령과 플러스 계고라는 내용의 조치를 같이 한다면 그러면 각각 철거 명령 내리는 요건과 계고하는 요건 다 각각 다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장의 문서에 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판례야. 응? 자, 1번 판례, 3번 판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밑에서 세 번째 줄. 아까 보통 계고장 여러 차례 보낸다 그랬지? 그러면 뭐야? 여러 차례 계고장을 보낸 경우 1차 계고 조치한 것만 이제 새롭게 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이런 게 달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고 2차, 3차 반복적으로 한 계고는 단지 그냥 의무를 이행하는 걸 이행할 수 있는 날짜를 연기해 주는 의미밖에 없지 새롭게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또 중요.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에 나온다. 5번은 여기 건물의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나왔지? 여기는 함께 공짜야.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한 자가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근데 그게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래. 그래서 행정청이 어떻게 했대? 철거명령 내리고 안 따르니까 어떻게 했대? 계고장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야 된대? 그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다 보내야 된대. 근데 한 사람한테만 보냈다면 다른 건물 공동 소유자한테는 계고장 안 보낸 거래. 그럼 철거 못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법한 건물에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계고 조치를 했다면 다른 공동 소유자한테는 계고 조치한 적이 없는 거로 본다는 거야. 응? 응.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철거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 보낸 뒤에 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단계. 이제 몇 월 며칠 날 철거하러 간다. 날짜 정해서 통지.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도 대략적으로 쓰고, 철거 이 나가는 권한 가진 공무원은 책임자는 누구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문서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뜻 대집행 영장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판사가 발부하는 거 아니고 그냥 행정위원이 발급하는 문서야. 대집행 영장 통지 1번 뜻 2. 계고를 받고도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 안 하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 시기, 파견하는 책임자의 이름, 대략적인 비용 견적액 이런 것 등을 문서에.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통지해야 된다. 이제 동그라미 2번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한 건 급박할 때는 계고와 통지 두 단계 생략할 수 있어요. 통지 생략. 이거 통지 생략하는 거 나오니까 이 대집행의 전형적인 예가 오래 있었어요.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어떤 사건? 광화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불법으로 천막 설치한 사건. 그치? 응?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공화당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뭐 했겠어? 철거 명령을 내렸어. 언제까지 철거해라. 근데 안 해. 그러니까 뭐야? 서울시장 이름으로 다시 계구장을 언제까지 또 기한 준다. 그때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그 계구장을 보냈어. 근데 계구장도 여러 번 보냈어.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여러 번 보냈는데도 응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 영장 통지. 그가 언제 철거하러 간다. 영장 통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철거하러 가겠다. 영장 기재하면, 영장 통지하면 아마 그 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다 모일 거야. 그러면 실제 철거 실행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생략했어. 계고까지 하고 통지는 생략. 불시에 철거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 날짜가 나 기억이 나. 그 6월 25일 날이야. 강제 철거 실시한 날이.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기습 철거 바로 요거 통지 생략하고 바로 철거 실행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또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거 철거 업체하고 이제 계약 맺고 그다음에 그 장비 포크레인 같은 장비 이런 것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민간 업체하고 계약하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를 기습적으로 실행 딱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 몇 시간 만에 또 다시 철거, 또 다시 설치.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요새는 자진 철거했다는 얘기 있어. 응?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실행하고 비용 부과. 그게 약 2억 원 가까이 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청구. 저쪽은 못 낸다. 그래서 뭐 들어갔겠어? 재산 압류. 우리 공화당의 통장 압류. 그래서 거기서 돈이 입금됐대. 얼마 전에 보도 나와서 서울시장이 얘기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근데 철거했는데 또 설치. 응? 그래갖고 이번에도 또 받는 거야 절차를. 철거 명령, 계고 해가지고 이제 계고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응하지 않아. 계고 받고도 응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뭐 했냐면 이제 또 준비한 거야. 철거 준비. 그래갖고 그것도 한 1억 넘게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다 했는데 자진 철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시는 비용은 비용대로 썼는데 실행은 못 옮긴 거야. 자진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그걸 또 달라고 청구를 했대. 우리 공화당에. 못 준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비용을 받게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민사소송을 냈나 봐.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보도 나왔는데 소송의 판결이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그거는
그 비용을 받으려면 스스로 강제 징수를 해야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양자가 타협을 해서 해결할 일이고 결국은 법원으로서는 이건 민사소송 대상으로 청구할 게 아닌 걸 갖고 청구했다고 해서 각하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좀 그 사이에 각하당하기 전에 뭐 이렇게 좀 협의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까지 내가 보도는 봤어요. 응? 다 현실의 사례야. 응? 자, 그러면 통지에 대해서 논점 2번 생략 가능하다는 점. 응? 그 다음에 3번 통지도 성질 계구하고 마찬가지다. 준법률행정행위인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2번 3번 중시. 자, 통지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 응?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면 이제 통지서에 기재한 날짜에 가서 때려 부숴. 아니면 통지를 생략하면 이제 기습적으로 가서 철거하겠죠. 실행. 때려 부수는 행위야.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셋째줄 성질 뭐라고? 강제로 철거 실행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니까 권력적인 사실행위. 이거는 뭐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의무가 이행된 사실상의 상태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응? 근데 처분에 해당이 되지만 야 이미 다 철거 끝나버렸는데 철거행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의미가 없겠지. 소송 대상은 되지만 소송 요건 중에 또 하나인 재판할 실익이 없어서 실제 소송을 통한 구제는 힘들어집니다. 손해배상이나 가능해요. 돈으로 배상받는 거. 자, 어쨌든 1번 셋째 줄이 포인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하자. 예전에는 없던 게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야간에 강제 철거하고 그러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뭐 저항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대집행은 언제 하지 말래? 밤에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야간에는. 해 진 뒤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단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자, 상대방이 야간에 대집행한 걸 동의한 경우, 또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 그 다음에 야간에 안 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지? 그 밖에 비상 급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응? 예외를 뒀으니까. 아직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낸 적이 없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3번에 사고에 대비해서 대집행할 때는 응? 긴급 의료 장비 이런 거 갖추라. 그죠?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4번 대집행 실행할 때 대집행 권한 가진 공무원은 자기가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신분증 등 증표를 제시하고 휴대하고 제시해야 된다. 법이 정해놨어요. 이거 제시해야 상대방한테 저항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시 안 하는데 제시도 안 하고 하면 저항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못해요. 응? 자, 그래서 증표 휴대하고 제시 의무 있다. 그 다음에 5번. 그런데 의무자가 저항을 한다. 보통 많은 경우가 저항이 있지. 그죠? 그러면 그 대집행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 저항하는 걸 강제로 진압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5번의 얘기예요. 강제로 진압까지 하고 철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저항이 있잖아. 철거 나왔습니다. 증표 휴대하고 이제 철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옷 잡고 막 바지가랑이 잡고 이 정도 몸싸움이야? 통상 얘기되는 저항.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정도. 그리고 철거 실행하는 대집행 나간 행정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응?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막루를 쌓고 그지?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막 극렬하게 저항하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 대집행을 나간 행정공무원이 그걸 진압할 권한가 있느냐 하는 게 약간 논란이야. 근데 그런 거 진압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법에 따로 하게끔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없다고 봐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런 극렬 저항하면 그러면 행정위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에 고발해야 돼. 이 사람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다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뭐 해야 돼? 그 사람들 체포하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응? 그래서 진압하고 체포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은 철거. 응? 그래서 동그라미 5번. 5번 관련해서 결론은 뭐야? 처지 끝에 저항할 때 행정청이 실력 행사에서 진압, 즉 저항을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되는데 뭐야? 우리 행정대집행법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대립은 있지만 밑에서 세 번째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그죠? 결국은 마지막 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응?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고 1번 넘어가 되고 자, 3번 판례 중시합니다. 3번 판례. 자, 3번 판례 셋째 줄 그 까만색 글씨 써놨지? 그 뭘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점유자와 소유자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자지 세 사는 사람은 점유자. 그 소유자는 아니고 실제 점거하고 사용하는 자. 이 점유자야. 그치? 그러면 이게는 그런 경우는 새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지. 근데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해. 바로 그 셋째 줄이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다. 그러면 철거 의무자는 누구냐면 불법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 의무자야. 그 이꼬로 뭐야? 점유자 이꼬로 소유자 일치할 때는. 그죠? 그러면 그 철거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응? 소유자에게 뭐 했겠어? 강제 철거해라. 자진 철거해라. 응?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가라. 퇴거해라. 그죠? 철거 의무자인 소유자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행을 안 해.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 안 그래요? 거기서 못 나간다고 버틴단 말이야. 그럼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따로 퇴거 명령을 또 내려야 되느냐? 퇴거 명령을 안 내려도 된대. 즉 건물을 점유한 자 이꼬로 건물의 소유자라서 철거 명령을 받은 자일 때는 그 철거 명령 속에 무엇도 포함돼서 돼 있다고 봐. 퇴거 명령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본대. 따라서 퇴거 명령은 별도로 안 하고 사람 끄집어내고 철거해도 된다는 거야, 판례가.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점유자가 동시에 철거 의무자인 소유자일 때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건물 철거 명령만 내렸어요.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그 속에 그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거대. 따라서 별도로 퇴거 명령 따로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네, 이 부분이 시험에 쓰이는 주구. 그지?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게 그래서 철거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뭐래? 건물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 잡아서 직접 끌어내는 일도 할 수 있대요. 이건 대집행이 아니지. 신체 잡아서 끌어내는 건 대집행이 아니고 직접 강제라는 조치야. 응?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자, 이 부분 최근에 비교적 최근 판례고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응? 응. 그거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럼 철거 실행 끝났다. 그러면 원래 이 치장 생각해봐. 원래는 그 상대방이 불법 건물을 졌고 자진 철거 의무를 부과했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진 철거해야 되는 건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일단 먼저 공익을 위해서 비용 들여서 먼저 철거한 거야. 그리고 그 비용은 의무자한테 징수해야지, 당연히. 안 그러 의무자한테 징수 안 하고 행정청이 그냥 비용 들여서 하고 나면 어떤 놈이 자진 철거하겠어? 지 돈 들여서. 당연히 치지. 그래서 예전에 시험 보면 되게 출제가 되게 웃겨. 알고 나면 웃긴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행정청이 부담한다. 응? 황당하지? 그럼 어떤 놈이 자기 돈 들여서 자진 철거하느냐 말이야. 안 하고 있으면 행정청이 세금 들여서 알아서 철거할 텐데, 그지? 그래서 법조문도 아까 의무자로부터 부과 징수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한 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 부담입니다. 응? 그래서 일단 행정청이 강제 철거했다면 비용을 언제까지 납부해라 해가지고 문서로 부과 징수하는 거죠. 쭉 넘어가세요. 응. 동그라미 3번 어떻게 돼? 안 내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안 내면 우리 강제징수 집행 방법 중에 하나인 강제징수. 응?
세금 강제 징수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거야. 사망에. 그리고 7항은 어떻게 돼? 대집행 비용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조치, 또 강제 징수하는 조치 다 처분이다. 응?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응?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올라가면 판례 행정 대집행법은 대집행 비용 소요된 거 의무자한테 부과하고 안 내면 어떻게 징수하도록 해놨대? 응?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산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렇다면 이건 굳이 법원에 돈 받지 말고 스스로 법 절차 밟아서 스스로 실현하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법원대로 뭐 해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행정기관이 신청하는 거 안 된다. 아까 한 거랑 맥락이 같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신나게 지금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행정기관 입장에서 강제 철거하는 요건 절차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철거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하는 조치가 위법이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싸우면 될까? 그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단계부터 보자. 물론 철거 명령부터 얘기해야겠지만 철거 명령 나올 때부터 싸울 수 있어, 소송 내고, 그지? 근데 여기 대집행 절차 4단계. 근데 이거 다 공부했어. 이거 다 무슨 조치들이야?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조치들 다 소송할 수는 있어요. 응?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시간적 기준점으로 잡아봐. 실행. 자, 건물이 철거가 이미 끝났어. 철거 종료. 그런데 이미 철거가 종료됐는데 이 앞에 철거하겠다,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고 계고한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 내려달라? 이거 취소 판결 받아내면 이미 무너진 건물이 다시 솟아나나? 아무 소용 없는 일이야. 이거 취소받는다 해서 철거가 이미 끝나버린 뒤에 이 앞서 행해지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달라는 것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이익이 없다고. 응? 그러면 이거 철거가 좀 끝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소송해야 이 철거되는 걸 막을 수 있어? 요 조치들 나오면 요 계고 조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계고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해. 응? 제기하고 플러스 뭘 같이 결정해달라고 하냐면 법원에다가 행정기관이 후속 조치 진행 못하게 막는 결정을 해달라. 그게 뭐냐면 집행 정지시켜달라고요. 응? 법원에 이걸 신청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하면 자, 이 계고 조치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아니다 이거 재판 판결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 근데 우선 급한 건 뭐야? 이거 행정기관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 중인데 막 이런 절차 밟아갖고 철거 끝나버리면 이거 재판 계속할 필요 없다 해서 각하돼 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 멈추게끔 뭐 더 이상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추고 있게끔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법원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심사해. 이거 정지시켜놔야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정지시켜놔야 되겠지. 재판 진행 중에 이미 행정기관이 철거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법원이 정지한다. 정지 결정을 같이 먼저 내려줘요. 그리고 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계고 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심사합니다. 응?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정지 결정 내리면 행정기관은 후속 조치 못하는 거거든. 판결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철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미 철거가 끝나버린 뒤에는 실행이 종료된 이유는 이 앞선 조치들은 취소해달라 이런 걸 소송할 아무런 취소시켜달라고 행정소송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미 끝난 뒤에는 뭐만 남느냐? 위법한 계고, 위법한 통지, 위법한 실행 때문에 나 손해 입었으니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게 된다. 그 얘기가 거기에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 그죠? 응? 셋째 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 대집행 조치 4단계는 다 소송 대상이 될 수로 있는 조치들인데 그 셋째 줄에 보면 다만 이 철거하는데 오래 걸리나? 응? 포크레인 와서 푹푹 눌러고 부수고 1시간이면 끝나게 버리겠네. 그치?
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자 이미 철거가 끝난 후 실행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그 앞선 조치들 이런 거 이거 계고 통지 실행 이거 취소해달라는 거는 아무런 재판의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게 된다. 응?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행이 종료되고 난 후가 포인트가 되겠다. 그지? 실행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행정소송,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고 손해배상만이 현실적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된다. 물론 실행 전이라면 이거 취소시켜달라고 그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실행되는 걸 일단 막아놓고 취소받으면 이제 철거된 걸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행 종료된 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이 뭐야? 그 앞에서 배운 거 우리가 뭘 배웠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승계라는 파트 배웠잖아. 그러면 하자의 승계 공부할 때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뭐가 있었지? 철거해라. 철거 의무 부과하는 거 있었지? 철거 의무 부과. 그런데 이행 안 한다고? 여기서부터가 대집행 조치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자 승계 이거 복습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하자 승계 어떤 행정기관의 법집행위인 행정행위가 시간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앞에 행위에 선행행위에 위법이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데 그만 앞에 행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나버렸어. 그 앞에 행위는 이제 소송 대상으로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런데 이미 행정에는 후속 조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후속 조치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어. 이럴 때 상대방 국민이 야 후속 조치는 앞에 선행 조치를 기초로 행해진 거 아니냐. 근데 선행 조치가 위법이니까 뒤에 행위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에 행위의 위법을 내세워서 뒤에 행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 낼 수 있느냐. 그걸 받아준다면 뭐야? 하자가 뒤에 앞에 행위 하자가 뒤로 승계됐다고 인정한다. 그치? 그런 거 배웠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의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삼아? 앞에 행위와 뒤에 행위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냐? 그러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연속적으로 행해지만 앞뒤 행위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그거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이렇게 논리 배웠지? 기억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 행위들과는 다 뭘까? 요거는 철거 의무가 이행된 상태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들 사이. 그러니까 계고 조치에 위법이 있었는데 소송기간 지났다. 계고를 소송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도 계고 조치에 위법이 있었던 이유로 뒤에 통지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할 수 있다. 이 사이는 하자 승계 인정된다. 응? 즉 이 네 단계 개통실비 간에는 다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는 자, 이 조치 그에 앞서 철거 의무는 이걸 하명이잖아. 의무 부과하는 조치 하명. 요거는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응? 의무만을 부과하는 행위. 이거는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행위. 이거는 별개다. 별개니까 의무 부과하는 법, 강제하는 법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얘기하잖아. 근거가. 응? 따라서 이거와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하명하고 이 뒤에 대집행 조치들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 안 된다. 그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겁니다. 응? 자, 우리 하자 승계에서 배운 논리인데, 응? 또 곳곳마다 관련되니까 중복적으로 써요. 그 밑에 판례 알아봅시다. 1번 뭐라고 썼어요? 중요한 단어는 두째 줄에 뭐랬어요? 대집행 실행이 종료됐대요. 그죠? 봐. 행정청이 계고도 하고 통지도 하고 이거 다 절차 거쳐서 실행이 다 끝난 다음이야. 실행이 종료된 후에 상대방이 뭐 해달랬는데 이 계고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거야.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완료된 후에는 앞선 계고 조치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가능해도 응? 이 계고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거는 소송할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받아준다 이거죠. 응?
그리고 2번도 공부했지? 지금 첫째 줄이 지금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잖아. 이미 대집행이 완료되면, 응? 그게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가 돼버리고 난 뒤에는, 응? 그 실행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실행이 끝나버린 뒤에는 그에 앞선 계고, 통지, 뭐 실행 조치, 이게 다 위법이란 이유로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것, 그런 행정소송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응? 그렇지만 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응?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뭐 손해배상 판결 내려주는 건 꼭 행정처분이 취소돼야만 손해배상 배상하라고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만 인정되면 배상하라고 판결 내려줄 수 있어? 위법만 인정해주면. 즉 이런 계고나 통지, 이런 앞선 조치들이 위법한 것이었다만 인정되면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거든. 꼭 취소까지 시켜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은 민사법원이 하는데, 민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하는 취소권은 없지. 취소권은 없지만 위법이라고 인정할 권한은 있어. 그럼 위법하게 된 거 맞다. 그러니 그로 인해 손해가 났으니 손해배상이라는 얼마든지. 지금 앞에 보면 미리 취소 판결 못 받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한 게 무의미하다잖아. 소외이익이 없어서 취소 판결은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취소 판결 못 받아도 상관없어. 위법만 인정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 이거 원래 여기도 쓰지만 저 앞에서 행정행위 할 때 이미 공부한 거야. 응? 그렇게 공부. 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이행강제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응? 자, 이거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 가능하면 좀 빨리 나와서 이행강제금까지 오늘 공부합시다. 응? 근데 나는 이제 아까 칠판 했을 때 강제집행수단, 대집직강 이렇게 악글 따서 쓰는데 전통적으로는 집행벌이라고 불러왔는데 오늘날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법에 도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용어를 바꿔 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더 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행벌이라는 용어는 좀 부적절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진짜 벌도 아니면서 벌자를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이 더 좋다.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이행강제금 내지 집행벌이란 의무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네? 응? 이행 안 해서 뭐 하는 거야? 너 계속 의무 이행 안 할래? 너 돈 내. 응? 돈을 납부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아빠가 돈 낼 부담을 압박을 느껴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의무자에게 금전, 즉 돈을 납부하도록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줘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자, 중요한 단어는 간접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간접적이란 말이. 응? 여기서 간접적이란 말은, 자, 이게 대집행하고 비교해봐. 대집행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지, 행정기관이 뭐해? 직접 가서 철거된 것과 같은 의무 이행된 사를 직접 만들어내죠. 이런 게 직접적인 수단이라.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내는 거. 응? 근데 이거는 너 의무 이행 안 해? 행정기관은 가만히 돈만 부과하는 거야. 의무 이행된 상태를 행정기관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돈으로 압박을 해.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매개체 수단으로 해서 압박을 줘가지고 스스로 이행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거지. 그걸 나타내는 게 간접적 수단. 요 단어. 출제자 맨날 여기 직접적 수단이다. 예, 이런 말 바꾼단 말이야. 간접적 수단.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점이 있어. 첫째 줄 눈을 읽어보면 이행강제금은 주로 이제 대신할 수 없는 의무, 응? 또는 그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주로 써왔는데 셋째 줄 끝에 가니까 자, 그거 밑줄쳐주세요. 응? 자, 대집행은 이행강제금은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있잖아.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다고. 응? 페이지를 넘어가지 말고 그 전 페이지에 491조 의의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끝에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보면 대체적 자기 의무는 하면 뭐가 떠올라? 대집행.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안 하면 대집행 이게 떠오르잖아. 근데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인데
이행 안 하면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요거 헌법 헌재 결정인데 건축법에 이렇게 행정기관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중요. 이행 강제금은 대체성 있는 자기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한 거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오로지 비대체적인 의무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행 강제금 내지 집행벌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장래 의무 이행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지. 근데 진짜 벌하고는 다른 거지. 진짜 벌은 과거 위반에 대해서 뭐 벌금 매긴다고 쳐봐. 벌금 부과. 그러면 벌금 내고 모든 게 끝난 거야. 의무 이행 안 해도 되고. 왜? 돈으로 그냥 끝난 거지. 돈 벌금 낸 거로. 근데 이행 강제금 뭐야?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이라 이행 안 한 상태가 확인되면 계속 부과해요. 응? 자, 정리하자면 문장에 주어 이행 강제금 내 집행벌은 뭐하고 다르다? 행정벌하고는 다른 거다. 행정벌은 과거 의무에서 한 번 딱 벌 주고 끝나는 거야. 벌금 얼마 내? 하고 끝나는 건데 그거하고는 목적, 성격이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있어? 법에서 벌도 주고 진짜 벌금 같은 것도 주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하도록 해놨어도 문제없다. 병과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거. 자, 그 다음에 2번도 이게 벌하고 진짜 벌하고 다른 거예요.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의무 이행할 때까지. 아까 의무 위반자의 징역 벌금형 한 번 딱 주면 끝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말 들어봤지? 응? 뭐 위반 사유를 한 번 벌 주면 그걸로 끝이지. 응? 일사부재리 원칙. 응? 아, 일사부재리 원칙 하니까 우스운 사례가 생각난다. 뭐냐면 이제 우리 집이 오늘 김장을 해. 응? 뭐 이렇게 친척도 모여서 김장. 작년의 일이 이제 어저께인가 우리 저 와이프가 그 얘기를 또 꺼집어내더라고. 뭐냐면 작년에 김장을 앞두고 싸웠어. 그리고 와이프하고 싸웠어. 응? 근데 김장하기로 한 날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 응? 근데 싸웠는데 내가 보통 김장할 때 도와줘요. 응? 근데 싸웠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근데 뭐 하여튼 우리 와이프도 또 고집이서 씩씩대고 혼자 막 하더라고. 응? 혼자 막 그 거실에서 막 김장을 해. 그래서 내가 와이프다가 뭐 내가 뭐 하면 돼? 됐어요? 그런 거야. 응?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속으로 잘 됐네. 아주 열심히 해봐라. 안 했거든. TV 한번 보고 그랬더니 이제 막 김장 다 끝나고 이제 혼자 막 쾅쾅 문 닫고 들어가서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김장 힘들어.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뭐 괜찮다며 하지 말라며. 나 안 한 거야. 아니 그게 뭐 내가 속마음까지 다 알지만 그래서 그래도 저 뭐야 아무리 싸움 중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뭐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나는 안 한 거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안 하냐? 응? 그러면서 이제 매년 김장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하여튼 작년이 재작년이구나. 작년은 내가 같이 했고. 응?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뭐로 가고 있어? 명확히 표현하면 표현한 대로 가는 거지.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속으로는 하는 걸 해주는 걸 원하면 웃기잖아. 그렇지? 아무리 싸움 중이라지만, 그죠?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 뭐 좀 하나 해달, 그럼 저거나 하쇼 이러면 부드럽게 했을 거야. 나도 했을 거야. 단칼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응? 나도 안 하지 뭐, 그지? 뭐 내가 뭐 잘못했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보면은 여러분 판례 1번 알아보고 거기에 핵심이 아까 뭐다? 자, 우리 건축법에 보면 철거명령, 대체성 있는 의무잖아.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명령 이행을 안 해. 그럼 건축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대집행을 실시하든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든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놨는데 이거 이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냐면 강제 철거보다는 일단 돈을 얼마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가 좀 상대방한테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보통 이행강제금을 철거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해. 몇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도 이제 이거 도저히 못 넘어간다. 이제 이행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강제 철거를 하거든.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보고 상대방이 야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실제 와서 철거도 하고 이건 이중으로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건축법 조항이 이제 위헌 아니냐 문제 제기했는데 우리 헌재가 뭐라 그랬어? 응?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이 뭐야? 셋째 줄 끝에 위에서 맨 처음에 전통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주로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돼 왔지만 그게 이행강제금의 뭐 본질에 나오는 제한은 아니다. 이러면서 핵심은 셋째 줄 아까 했어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한 줄이야. 이 핵심이 판례가.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행정위원회에 선택해서 쓰도록 돼 있어도 어떻게 된대? 또 하나 공부하면 그 둘, 넷, 여섯째 줄 앞에 행정청은 어떻게 했어? 개별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재량껏 선택해서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두 부분 이 판례에서 네. 그러니까 합헌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번은 뭐야? 2번은 그 판례의 핵심이 법에서 어떻게 됐어? 법 위반 행위 뭐 이거에 대해서 형사처벌 즉 형벌 징역이나 벌금형 이런 거 부과하도록 해놓고 또 이행강제금도 또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도 이건 목적 성격이 다른 거라 뭐야 그러면 결론은 병과해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만이다. 병과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내주는 판결. 그 다음에 3번 중요하다. 3번은 첫째 줄. 자 문장의 주어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결론 뭐래? 첫째 끝에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그 사람한테만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게 상속인에게 그 사람이 안 내고 죽으면 뭐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넘어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일단 거기서 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 두째 줄부터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치라든지 이건 당연히 무효이고, 그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셋째 줄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재판 진행 도중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 진행 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된대? 그 재판 그냥 그걸로 끝낸다는 거야. 왜냐면 재판에서 내야 된다.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 거다라고 결정해도 낼 사람이 없잖아. 이제 상속되는 것도 아니니까 승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판례 중시. 그 다음에 법적 근거와 이건 별로 논점 없어. 이행강제금도 의무 불이행 위반한 자에 반드시 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많은 법들이 있어요. 건축법, 우리 장례 치르고 하는 거 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등 많은 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오른쪽에 3번 부가징수 절차. 자 3번 이거는 중요한 항목이다. 1번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 뭐 거쳐야 된대? 이행강제금 정식 부과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사전 통지하고 상대방 의견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행정절차법 지켜야 된다고. 우리 행정절차법 공부했잖아. 침익적 처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 사전 통지하고. 사전 통지하는 이유는 의견 듣기 위한 거 아니야? 맞는 거지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건축법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요건과 절차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 법조문에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 행정기관에 부과하기 전에 뭐 해야 된대?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된다. 2항. 그 다음에 4항. 이행강제금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명시해놨죠? 1년에 2차례
범위 안에서, 그죠?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응? 이건 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벌이 아니기 때문에. 응? 진짜 벌은 딱 한 번 부과하면 끝나는 거라면 의무 위반이. 그 다음에 5번. 자, 상대방이 이행강제, 야, 이거 보자. 이렇게 분석하면, 자, A가 지금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이 사실을 적발한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 100만 원 납부해라. 이행강제금 부과. 응? 했어. 그랬더니 부과받고 얘가 뭐였냐면 바로 의무를 이행했어. 응? 이행을 했어. 자, 이런 상태라고 치자. 이거 뭐 화살표할 필요 없다. 자, 그러고 나면 의무가 이행됐으니까 더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행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지. 하지만 의무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거둬야 돼요. 걷도록 해놨어. 동그라미 5번. 자,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더 중요. 그 다음에 6항은 뭐야?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강제징수한다는 얘기 뜻입니다. 강제징수 절차 들어간다. 응? 법원에 재판 안 걸고 행정위원회 강제징수 들어간다고. 바로 재산 압류 막 이러면 좋지. 응? 독촉하고. 그런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판례 여기까지 먹은 거 아니야? 자, 1번 넘어가고 2번 넘어가고 2번 넘어가도 3번 체크하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지어지는 위법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 건축물이라는 걸 공무원이 알질 못했대. 그래갖고 그 시정명령을 안 내렸고, 시정명령 안 내리니까 의무 부과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 안 됐었는데 건물이 완공이 다 끝났대. 완공이 난 뒤에 뒤늦게 위법 건물인 걸 알았더라도 행정청은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예. 3번. 자, 4번.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할 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스스로 의무 이행을 하게 만드는 간접적 강제수단 이런 거 나타내고 있지. 그런 거 넘어가대. 특히 밑에서 네 번째 줄 무슨 단어 나왔죠? 이행강제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자, 이 3번 판례 4번인가? 4번 판례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상대방이 어땠어? 의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걸 간단히 얘기해보자. 법에서 정인학건 행정기관이 정했건 이때까지 의무 이행해라. 의무 이행하는 시간을 기한을 이때까지 의무 이행하라고 기한을 준 거야. 근데 기한이 지나도록 의무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도 아직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어. 그런데 기한 지나서 이때 와서 얘가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한 지나서 의무를 했더라도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한다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거기 핵심 뭐야? 맨 마지막 두 줄. 법이 정한 등기 신청 의무, 등기 신청해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신청해야 되는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했단 말이야. 응? 그랬더라도 어쨌든 어떻게 돼?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일단 의무가 이행된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똑같은 이치, 이거 다 비슷한데 이거 3번, 4번 중요하고 또 있어. 어디 있냐면 어디 있나? 13번 판례 그래. 13번 어떻게 돼 있어요? 넷째 끝에 보면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어쨌든 늦었지만 기한 지났지만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야. 똑같은 거지 이치가.
예, 그렇게 보고요. 자, 496쪽에서 4번은 설명을 생략할 텐데 여러분 4번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4번 체크하고 7번도 어때요? 7번 판례 어떻습니까? 똑같죠? 어쨌든 행정기관에 언제까지 의무이행해라 기한을 줬는데 얘가 늦게 기한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대. 어쨌든 기한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어떻대?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다 그거야. 그래서 4번, 7번, 13번이 다 그 얘기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7번 했죠? 자, 8번 또 중요하네요. 8번은 저 앞에 법규명령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다섯째 줄 앞머리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나오죠. 자, 이거 행정입법 복습 떠올려보자.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상위법으로 또 권한을 부여받아. 응? 뭐뭐 보충할 내용 정하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시행령 정해놨대. 그죠? 대통령이. 그런데 뭐라고 어딨어?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에서 뭘 정해놨어? 내용. 응?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정해놨죠? 그러면 만들어진 법의 형식은 시행령,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내용은 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는 조직 내부 사무처리 기준 정한 거야. 그러면 행정입법 생각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처분 기준 정한 거. 응? 성질 물어봐. 부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행정규칙으로 보고 판례가.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법규명령으로 보잖아. 그럼 이거 법규명령인데. 응? 근데 법규명령 성질은 법규명령인데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정해놓은 건 단지 뭐야? 거기다가 위반 내지 불이행하면 얼마? 500만 원. 뭐 이행 내지 위반하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이거 뭐래? 그거 500만 원이 최고 상한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정한 액수 부과해라. 재량을 부여한 거 아니래. 딱 그 위반 행위하면 고정된 금액 부과하도록 고정된 금액이래. 재량 안 준 거래. 응? 이 끝부분이 중요한 거다. 이거 재량 부여한 게 아니래.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거. 그럼 이거하고 상반돼서 행정입법 공부할 때 이거 반대로 결론 낸 거 있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면 응? 뭐 과징금 얼마 부과하도록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죠? 거기서 뭐 위반하는 행위는 얼마, 뭐 위반하는 얼마. 근데 이거는 뭐래? 최고 상한 금액을 정한 고정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아니야. 고정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상한액, 최고 상한액을 정해놓은 거다. 그 상한액 범위에서 여러 가지 위반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를 부과하도록 한 거다. 그래서 그건 재량으로 한 게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거기서 정한 금액은 재량, 상한액을 정한 거다. 고정된 액수 부과라고 정한 게 아니다. 그거하고 상반되는 게 이게 뭐야? 국토계획법 시행령. 응? 네. 그래서 같이 또 기억을 상기해봤어. 그 다음에 자 9번은 핵심이 넷째 줄 끝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국민한테 미리 예고한다 표현했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라고 예고하는 건 일종의 계고 조치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응? 아까 대집행 계고 비슷한 거잖아. 응? 그래서 그거는 행정소송 대상이들은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응? 처분성 인정. 그 다음에 또 10번 어떻게 될까요? 밑줄 친 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1차 독촉한 거 있지. 응? 이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러나 2차, 3차 반복된 독촉하는 건 날짜만 연기해주는 의미만 있지 그건 처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지. 계고나 독촉 그런 거하고 연관됐고. 그 다음에 자 11번 중요. 11번 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뭐 해야 된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한을 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뜻을 미리 말하면 알리고 그 계고에 해당하는 거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야. 응?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따라서 자, 우리 495쪽에서 뭐야? 두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시정명, 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응? 이게 하나. 따라서 이제 그 판례 그러면 정리고. 그 다음에 12번 판례 내려오면 밑줄 어떻게 됐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했대.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대. 그렇다면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행정기관이 이제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이만큼이라고 행정기관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의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대. 여기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대. 그러면 여기 부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기간 그만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500만 원 이 법이 정한 이제 계산법에 따라 이거 한 거는 위법이래. 요만큼만 의무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 안 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당하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야 되는 거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그 부분까지도 의무 이행 안 한 거로 쳐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위법. 그래서 거기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12번 판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의 그 의무 불이행 기간, 응? 그거는 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까지 뭐야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그렇게 부과한 거는 위법이다. 응? 하는 얘기죠. 응. 위법 정도도 무효래. 무효. 끝말에 가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죠? 그것까지도 유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점. 그러면 지금까지는 또 행정위원이 이렇게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뭐 이런 걸 배웠다면 이번에는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위법이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치가 강제로 돈 납부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도 강제 징수도 하고 하니까 다 이거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 그러니까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되겠죠? 따라서 자,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이게 싸우는 절차가 법이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응? 그래서 방가로 1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 별도로 행정소송 말고 따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싸워라. 이게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한 경우야. 응?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된 경우 그 밑에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상대방 승복 못하겠대 뭐 30일 이내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요. 30일 이내 이행강제 부과하는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하래. 이의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없어지고 행정기관이 법원으로 넘긴대. 그럼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별도의 재판을 해서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 이렇게 하게 돼 있대. 이런 경우는 별도로 법이 별도의 재판을 가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결론 그 위에 뭐야? 행정소송 대상 삼을 수 없어요. 그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돼.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반면에 이런 별도의 재판 절차로 가도록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행정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에 승복 못하면 행정소송 바로 제기하면 돼요. 따라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가로 2번 뭐예요? 응? 그런 거는 특별한 별도의 재판 절차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되는데 그게 전형적인 예가 뭐라고?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승복 못하는 자는 바로 행정소송하면 돼요. 응?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판례는 뭘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1번은 뭐 개별법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승복 못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별도의 재판 절차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는 거 나타내는 거야. 1번 판례. 응? 그리고 그 2번 판례는 2019년 판례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르도록 하지 행정소송 대상 안 되는 건데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잘못 알려줬대.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다 해도 그래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게 이번 판례의 뜻이다. 응?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겠죠? 2019년 4월달 판례니까 이런 거 유의해 둡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이고, 한 10분 정도만 더 한다는 게 많이 했네. 그죠? 자, 마치죠. 수고했어요. 네.